주십시오. 예. 자, 오늘 정치권에서는 기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한병도 수석이 강남에 있는 삼성동 사무실을 찾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강 기자, 왜 만난 겁니까, 우선? 자,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회식 그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우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금지해달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초청장을 전달해라라는 뜻이 또 섞여 있다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정확히 말하면 개폐식과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 리셉션 초청 내용까지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하자됐고 정중히 좀 거듭내고 좀 올림픽 전에도 좀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그럼 좀 봅시다. 예. 도청장에 왔으니까 봐야지. 예. 소명 나이가 수학의 일을 나중에 저희가 해볼게요. 이걸 보여주시고. 오늘 도청 받았으니까. 네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네. 긍정적으로 살려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 팀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만났다. 뭔가 이 청와대 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절충이 됐고 그 교집합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하죠. 예. 저 장면을 보면서 참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한다는 것도 참 감정 노동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 자기의 속마음과 이해관계를 숨기고서 저렇게 의존적으로 잘 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창 그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요. 사실 참여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왜 참여하느냐? 왜 참여하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 측과 지금 청와대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평화올림픽을 세계 최대의 어떤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을 조롱을 들 정도로 예. 지금 북한을 상당히 이제 좀 유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네. 정작 국내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을 배제하고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명분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말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 갖추기 통합 올림픽, 평화 올림픽의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 또 이해관계가 다른 전직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정말 정치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검찰의 그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사실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입장에서 평창 올림픽을 참석함으로써 이 평창 올림픽은 사실상 내가 유치한 것이다. 내 작품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과시하고 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세계 만방의 그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교분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양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아마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인데 지금 정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치가 됐던 사업입니다. 당시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강원 도민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세 차례 도전하도록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 그 유치에 애쓰신 분들도 아마 용기를 얻었지 않나 싶어서 평창 올림픽은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세계 사람들이 평창에 모여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평창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유치 성공했으니까 이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또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수석한테 그 뭐 지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초청장 정중하게 잘 드리고 오세요. 지시를 했을 텐데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했다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이 지금 청와대 쪽에 진심을 좀 잘 전달하고 와라 이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MB 측에서는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발언으로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진심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전제에 깔리는 거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 진심을 가서 전달해라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러네요. 사실은 뭐 이런 상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는 뭐 먼저 앞서서 초대를 하니 안 하니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지 모르니까 초대장이 안 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이런 소문들이 좀 나돌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실 초대장 같은 거는 그냥 보내면 그만인데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인데 예. 직접 정무수석까지 보내서 좀 설득해라 이런 아이디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전달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또 우리들이 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해서 좀 만류하는 참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참석까지 못하게 해선 되겠냐라고 네. 하면서 내 진심을 전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직접 보내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있는 거 아닌데 다른 대통령들한테는 초청장이 전달된 거야 만 거야 하실 것 같아서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 세 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전달되지 않았고요. 손명순, 이희호, 권양숙 여사한테는 초청장이 곧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병도 정무수석 비서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아마 그 자리를 찾았을 겁니다. 한 수석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덕담 한번 나갈 때 잘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시겠다는 어떤 확답을 주셨네요. 예, 참석 올림픽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최근 전국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하셨는지?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혹시 이 전 대통령께 혹시 초청장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신 건 어떠신가요? 아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이번 올림픽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는 아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고 정중히 네 분을 초청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오늘 초청장을 받고 개막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분위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초청장을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도 이게 초청장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분위기를 살펴볼까요? 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을 해서 좀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수석한테 그 초청장 받는 모습을 의원님도 지켜보셨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얼굴에는 웃음기는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떤 신경이었다라고 좀 보셨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 3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이 동계올림픽이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정말 역점을 기울여서 쾌거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회가 있으시겠죠. 분명히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다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아하실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방금 좀 설명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전 대통령에게 가서 진심을 꼭 전하라고 한병도 정무수석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전방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진심을 전달하라고 했던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지하든 않든 간에 관계없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진정성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신데 예. 진심을 죄송합니다. 진심을 전해달라고 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려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 그 공로 이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또는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뜻깊은 개막식에 꼭 한번 초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런 것을 진심이라고 표현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이 만약에 이 개막식에서 마주치시게 되면 2년 3개월 만에 만남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이군요. 예,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뭐 전달할 메시지라던가 두 분이 대화 나누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옆에 가까이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인사 말씀이나 이런저런 안부 말씀 또 덕담 이런 것이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재 정치 상황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하시겠지만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전임 대통령으로서 조언도 그런 기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저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이 경축하고 또 이 올림픽이 성공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이 화합하고 그런 말씀들 정도는 오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참 복잡 미묘하고 그다음 그 착잡하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평창 올림픽에 가서 오늘 외국 정상들과 밥 한번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사실 임박했고 평창 올림픽 이후로 이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그 검찰 수사 이후에 사실은 불구속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말씀이 나간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퇴임 이후에 재직 중에 교분을 가졌던 전 현직 국가 원수 외국의 정상들하고 만남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막식 때 오시는 정상 중에 또 외국의 지도자 중에 그런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오랜만에 만난 그런 소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따로 외국에 나가서 또는 국내에 초청해서 만남을 가진다든가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최근에 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뒤에 다시 재개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이 최근에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번에 바레인에 잠시 다녀오실 때도 초청받아 나갔는데도 논란이 많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정리되면은 그런 행보를 또 계속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뭐 이제 잠시 후에도 밀양으로 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 정부 때 말이죠. 그 그래픽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이제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아요, 강 기자. 그렇죠? 역사적으로 사실 전 정권에서 올림픽과 큰 행사를 유치하면 그 다음 정권에는 원래 유치했던 그 정부의 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 정부 당시에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개막식이 열렸지만 불참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들 구속이 됐었고 정치 보복 논란이 항상 대두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불참한 건 아닌가 얘기 나왔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치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초청을 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단은 참석하지 않았죠. 일단 명분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옆자리 앉기 싫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실제로는 서로 이제 사이가 좀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기 때문에 참석을 거부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똑같은 형국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게 됐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역사적인 그런
굴레에서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장면을 보면 한국 정치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촛불과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은 2월 9일 평창 개막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그다음에 26일이 폐막식이기 때문에 25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사실은 차기 대통령이 폐막식을 주재하는 정말 역사에서 보기 드문 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이벤트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작년에 그러네요. 그런 어떤 예. 소동 속에서 역사 한 장면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한국 사회는 역동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아, 미처 저도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오는데 천막을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거기가 이제 돔 형식의 어떤 경기장이 아니고 위가 뻥 뚫려 있는 그냥 일반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추위 속에서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에 하죠. 체감 온도가 그렇게 되면 거의 20도,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상황인데 네. 예. 지금 일단은 추위 때문에 걱정인 거는 각국에서 올 외빈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관뒀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2,000명 정도가 관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이구 2,000명씩이나. 예, 일단 춥기 때문이기도 한데 뭔가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이제 현장으로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뭐 멀게는 100km까지 가야 되는 그러면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방한용품이 너무 기본적인 것만 지급이 되니까 사비로 핫팩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부실한 식사 사진이 올라오면서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할 거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그렇게 많이 좀 모집을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급여나 교통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숙식 이런 것만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열정페이를 지급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벌써 2,000명 정도가 관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날씨를 어떻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야 되니까 2월 9일 개막식 날 좀 날씨가 좀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위에 떨지 않게요. 예.